2025년 3월 5일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좋아서 하다 보니 계속 하고 있는 진행의 하다입니다. 오늘도 미디어 교사들이 모여 미디어와 미디어 교육에 대한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 나누려고 하는데요. 누구나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세상을 꿈꾸는 이곳은 익산 미디어 교사들의 소모임 팟캐스트 미소팟입니다. 지금 제 앞에는 오늘 방송 함께할 패널 두 분 계신데요. 청취자께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제2의 인생은 40부터 24입니다. 네. 저는 박종달에서 오이로 돌아온 오이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반가워요. 어떻게 또 잘 지내셨어요? 저희 되게 자주 보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네요. 한 달에 한 번씩. 네, 근데 좀 더 빨리 본 것 달. 같아요. 한 달 전에. 아닙니다. 지난 아니에요? 2월 4일 날 했습니다. 아, 그래요? 이사의 날. 아, 근데 이렇게 금방 본 것 같지? 그니까요. 네. 바쁘게 지내셨나 보네요. 2월이 28일까지밖에 없어서. 아, 그렇네요. 과학적이네. 실체적으로 짧았네. 아, 그렇군요. 혹시 지금 뭐 미디어 활동하는 건 있으신가요? 지금은 미디어 활동이라기보다는 네. 뭐 예를 들면은 아주 잠깐 많진 않지만 수업 의뢰가 오면 그 전화를 받고 뭐 기획안을 네. 내본다거나 또는 견적을 뽑아본다거나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네. 이제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들어가기 이제 준비를 하는. 네. 오이님은? 저는 지금 미디어 교육 활동하고 있는 거는 없고요. 네. 저는 주로 여기 익산 미디어 센터에서 그 이루어지는 미디어 교육에 참여를 해왔어가지고 네. 여기에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미디어 교육이 지금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하고 있는 게 없고 올해 뭘 우리가 할 수 있으려나 오늘 회의가 있어서 네, 와봤습니다. 어떻게 조금 네. 유익한 시간이었나요? 네, 뭐 유익한 시간. 해볼 수 있는 게 있으셨나요? 해볼 수 있는 거는 많겠죠. 다 해볼 수 있는데 네. 아닌가? 다 할 수 없나? 근데 네, 이제 교육보다도 그 오랜만에 만난 선생님들도 이제 미디어 교육 하시는 선생님들도 만나서 좋고 네. 또 겸사겸사 이렇게 미소팟 녹음도 하고 네, 그래서 뭐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처음 본 분이 두 분이 계셨어요 오늘. 누구요? 전 그 문정원 선생님 아. 하고 식사 자리에서 제 오른쪽에 계셨던 상진 쌤하고. 네. 두 분은 그 카톡에서 이름만 봤지 실제로 본 적은 처음이었어요. 이제 다 만나셨네요. 그렇구나. 다 만났나요? 모르겠어요. 또 은 카톡에서 선생님도 저번에 봤고. 은 선생님 눈썹 진하신 분이시죠? 아닌가? 아니 뭐 상대적이니까. 아무튼 저번에 인사하는 걸 내가 봤어서. 치과에서 만났던. 그분이 네. 치과에서 만났죠. 그분까지 봤으면 다 본 거 네, 같네요. 맞아요. 다 보셨어요. 그래서 오늘 좀 반갑게 만났던 것 같고요, 저도. 네. 그리고 교육도 리터러시 교육 말이 나왔는데 이게 또 많아지면 밥그릇을 서로 빼앗는 그런 건가요? 그런 관계인가요? 제가 처음 들어가서 저도 이번에 하게 되면. 그럼 주원 쌤이 기존 선생님들의 밥그릇을 지금 뺏으러 가신 건가요? 그러니까요. 그런 마음이 그런 건가 해서 지금 좀 마음이 불편할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편성되는 게 교육. 프리랜서가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필요하면 하는 거죠. 저는 알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거 미안하게 생각하면은 사실 네. 아닌가? 어떻게 생각해요, 오이는? 사람마다 다르긴 저는 저 그 작년보다 예를 들어서 그냥 줄었다고 하더라도 여기 계신 강사들 사이에서 그런 생각을 할 사람은 없을 것 같고 다 어쨌든 자기가 미디어 교육을 업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각자 자기 일을 성실하게 하고 있는 걸로 그냥 받아들이실 것 같습니다. 네. 걱정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많이 해야겠다. 아까 보니까 많이는 안 주는 것 같던데 진입하는 공개해 주시는 교사에게. 거죠?
그렇군요. 네. 어떻게 어필을 할 수 있나요? 아니 첫 해에는 좀 그런 까다로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보니까. 저한테 어필하시면 제 네. 거 이렇게 쪼개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가능한가요? 네, 그럼요. 이거 와, 방송에서 큰 거를- 나가면 안 돼. 그래요? 비공개인가요 이건? 네, 비공개. 네. 이 편집 되는지 안 되는지 편집할 한번. 수 있죠 지금. 네. 편집해 본인께서 원치 않 괜찮다고 하시면 그냥 편집을 안 하고. 전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제가 주원 쌤한테 드리겠습니다. 나도 주세요. 저한테 드린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그러나? 공평하지 그러면 못하잖아. 제가 그리고 이 공평한 건 문제인가요? 그럼 하나도 네? 못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러다 다 주시면. 그럼 넘어가 볼게요. 요즘 삶의 낙 같은 게 있을까요? 즐거움? 이 맛에 좀 산다 하는 게 있을까요? 뭐 놀이거리일 수도 있고 아니면 사람일 수도 있고 혹은 뭐 동물일 수도 있겠고요. 장난감 같은 걸 수도 있고. 장난감 진짜 오랜만에 듣네요. 장난감 있으세요? 장난감은 없습니다. 언제 끝났어요 장난감? 나는 종이 인형이 다 한 것 같은데. 어릴 때? 음. 그러니까요. 장난감 어릴 때 저는 되게 좋아했었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진짜 사라졌네. 저는 어릴 때 장난감을 갖고 놀지는 않았었던 것 같고, 최근에 기억나는 장난감은 그 야곱의 사다리라고. 네. 천국의 사다리인가? 네. 그 알아요? 성경에 나오죠. 네, 네. 알죠. 네. 그 베델에서. 천국으로 연결되는 네. 그거죠. 근데 이제 그 나무하고 나무 조그마한 나무판 여러 개와 끈이 연결돼 있어서 네. 뭐 이렇게 사다리가 그러니까 네. 위쪽 어디를 딱 잡으면 네. 딸깍딸깍 하면서 이렇게 아. 착 정렬되고 다시 이제 돌려서 다른 부분을 또 잡으면 딸깍딸깍 이런 소리를 내면서 다시 정렬되는 그런 재미난 묶음이라고 해야 될까? 이렇게 눈을 속이는 나무가 실제로 내려오지는 않는데 내려오는 것처럼 보이는 묶음이 있어요. 그게 야곱의 계단이에요. 네, 야곱의 사다리. 야곱의 사다리. 네네. 그거를 이제 작년에 여행하다가 사왔었는데 이제 집에 조카 주려고 가지고 갔어요. 근데 어른부터 80대부터 조카까지 네. 그 10대 조카까지 10대 초반의 조카까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다들. 신기하니까. 아주 가족들이 재밌게 갖고 놀았던 기억이 최근에 있습니다. 어디서 사신 거예요? 궁금하다. 그거 여기서 못 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네, 그 뭐지 베를린에 있는 공항에서 샀던 것 같아요. 근데 한국에도 있어요. 찾아보면 있어요. 이름을 검색해보면. 검색해보면. 네네. 야곱의 사다리. 이름이 있다는 것도 재밌네요, 장난감에. 아무튼 그런 이름이었고 이제 처음에는 사가지고 이걸 도대체 그러니까 예뻐서 샀는데 어떻게 갖고 노는 건지 몰라 한참을 만지다가 알게 된 그거였고요. 근데 이제 그게 지금 최근에 나의 뭐 삶의 낙은 아니고 요즘의 낙을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최근에 2월 달에는 별로 이제 일이 많지는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단체에 같이 활동하는 사람들하고 붙어 있는 시간이 되게 많았어요. 네. 근데 그 이제 예전 같았으면은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이제 답답한 마음도 들고 그랬을 텐데 이번에는 되게 좋더라고요. 이렇게 뭔가 좀 서로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나눈다고 해야 될까? 나누거나 이제 나도 그 마음을 주고 좀 의기투합하고 이러는 시간이 같이 붙어있는 시간이 된 것 같아서 이제 그게 좀 좋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저기 새만금 수라갯벌과 이제 그 너머로 새를 보러 가는 것도 이제 하나의 낙인 것 같습니다. 그 모임 공동체 네. 안에서 뭐 어떤 특별한 활동 같은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쉴 때?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같이 살면서 같이 활동하는 단체거든요.
그래서 이제 생활 공동체이기도 하고 활동 네. 공동체이기도 해요. 그래서 일이 없어도 같이 네. 생활하는 뭐예요? 뭐 평화바람이라고 하는 단체예요. 그 평소 때 뭐 하고 평소에 시간을? 거기는 이제 주택에서 같이 살거든요. 네. 그래서 평소에는 뭐 하지? 집안일 하고 뭐 각자 이제 자기 일도 하기도 하고 이제 월마다 돌아오는 행사도 있고 뭐 하니까 그거 같이 준비하고 근데 이제 그게 바쁘게 막 돌아가지는 않고 이제 좀 느슨하게 돌아가기도 하다 보니까 좀 여유롭게 같이 이렇게 지내는 시간이 좀 좋았어요. 그러니까 전보다 좀 더 이번 모임 하시는 분들이 더 마음도 통하는 시간이 시간이 있다고 하셔가지고. 네네. 뭔가 일이나 계기가 있어서 그렇게 됐다기보다는 작년에 제가 이제 안식년 갔다 왔잖아요. 네. 네네. 이제 그 서로 이렇게 멀리서 있었던 시간이기도 하지만 제가 이제 그 공동체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는 시간이기도 했어요. 작년에 안식년이. 그리고 이제 그 공동체에서 좀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기도 하고 새로운 사람들도 많이 이제 와서 같이 활동을 했다가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이렇게 오는 사람들도 있어서 새로운 활력들도 막 있는 시기이기도 하고 네 그랬었는데 이제 그건 것 같아요. 그 쉬는 동안에 내가 이제 그 사람들과 이제 그 공동체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이 많았다는 점에서 이제 그 시간이 더 이렇게 나한테 의미 있게 다가온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사는 어떻게 요즘 저는 즐거운 일이 없나요? 그 예전에 나의 해방일지에서 주인공이 그렇게 말을 하죠. 하루에 3분, 5분만 즐거운 일이 있어도 잘 사는 거 아니냐 이렇게.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어디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누군가 앞사람이 문을 잡아주었을 때 그 설레임으로 인한 행복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런 짜잘짜잘한 즐거움이 있고 네. 다른 뭐 큰 낙은 모르겠어요. 네. 우선은 큰 낙이라고 이걸 해야 하나? 어쨌든 이제 계약을 함으로 인해서 삼시세끼에서는 이제 벗어나게 된 거는 너무 올 일은 좀 이제 없어지겠네요. 네, 그건 정말 좋은 일인 것 같고 그리고 어제 그 빨리 자야 하는데 그냥 넷플릭스에서 딸에 대하여가 딱 뜬 거예요. 너무 보고 싶었던 영화였는데 그래서 그거를 조금만 한번 봐야지 하고서는 봤다가 끝까지 봐가지고 어제 2시에 자가지고 그래서 내가 지금 졸리구나. 너무 재밌게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영화 너무 재밌다는 영화를 만났을 때 낙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는 딸에 대하여 영화를 그러니까 영화 좋아하셔가지고 네 맞아요. 우리도 미키 17 지금 같이 보러 가자 이거 얘기하고 있는데 미키 17도 저도 재밌을 것 보려고 같아요. 지금 각 잡고 있습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애니메이션 좋아한다고 저번에 한번 얘기했는데 저도 최근에 제목이 뭐였지? 지구의 운동에 대하여인가? 대체적으로 제목을 잘 못 외우는군요. 네, 그 좀 뭔가 지동설 관련된 애니메이션인데. 와. 그러니까요, 되게 재밌어요. 이거를 그 제목이 중세 시대 뭐라고요? 이게 원제가 지구의 운동에 대하여인가? 이게 애니메이션이라고요? 네, 애니메이션이에요. 근데 그 안에 진짜 그 철학적인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어가지고 저도 종교인인데 그 안에 시대가 이제 종교와 그 천문학과 그리고 이 지동설에 대한 관계가 굉장히 첨예하게 갈리는. 그래서 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종교를 있는데요? 가진 사람이 봐도 재미있었던 것 같고 저는 특별히 더 그렇게 있네요. 재밌게 봤어요. 일본의 만화군요. 네, 제목 맞았습니다. 맞죠? 네. 100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직 끝나진 않았는데 다 완결이 나왔나요? 거의 다 끝날 시리즈예요? 네, 연재가 되는 건데 아, 거의 다 오긴 했어요. 에피소드 1, 에피소드 2 이렇게 있군요. 네, 20몇 화까지 있는데 24? 못 봐. 한번 언제 20몇 보면 화까지 볼 수 있어. 계속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아. 1화에 한 20분 정도? 근데 진짜 궁금한 내용이다. 넷플릭스? 넷플릭스로 보셨어요? 뭘로 봤어요? 저는 어. 어둠의 경로로 이렇게 이거 어떻게 아이 방송으로 나가야 되나 이거 네. 네. 어둠의 경로라는 OTT에서 뭐 이렇게 사이트 있는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그 사이트 이름도 잘 기억이 안 나요. 언제 따로 보셨는데요? 어제 봤던 것 같은데 아니 즐겨찾기로 도대체 놓고 기억하는 게 뭐야? 이게 제목이- 한글이 아니니까 제목이 뭐라고요? 지구의 운동에 대하여. 네, 일본 드라마 네. 시리즈. 이게 사이트를 즐겨찾기로 그냥 넣어놓다 보니까 이게 음. 검색해서 들어가지 않고 그냥 눌러서 들어가니까 이게 그러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따로 네, 보내드릴. 넷플릭스에 있어. 네, 아, 넷플릭스로 보세요. 지구의 운동에 대하여. 네. 네, 있습니다. 그럼 그 몇 세예요? 이거요? 15세. 아 조금 잔인한 장면이 좀 있어요. 아,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네. 뭐 선정적인 표현이 그런 건 없고 좀 잔인한 게 좀 있긴 해요. 처형하고 막 이런 게 있어서. 네. 저도 그거 봤거든요. 약속의 네버랜드 혹시 알아요? 응? 모르겠어요. 누가 강추했지? 애니메이션이에요? 네. 어. 누가 강추했어요. 근데 네, 사실 제 취향은 아니기는 했는데 되게 강추해서 봤지만 별로? 제 취향은 아니었다. 사실 이건 예술 작품들은 취향이 많이 타는 것 같긴 해요. 근데 그 사람이 그러니까 누구나 좋아할 거라고 이렇게 아. 했기 때문에 한번 시도해 보세요. 네, 네. 약속의 네버랜드? 일본의 서스펜스 네. 스릴러 만화. 오, 스릴러예요. 그 넷플릭스. 넷플릭스. 네, 네. 거기에도 있을 거예요. 그 어떻게든 그걸 덮어줘 보려고 했더니 자꾸 저렇게. 아, 이거 공개되면 안 되죠. 그거는 조금 네. 네. 그러니까요. 미디어 교육을 사람이 자꾸 넷플릭스로 봐야겠네요. 다운로드해서 보시나요? 아니면 거기서 스트리밍이 되나요? 스트리밍이 돼요. 뭐 눈누 네. 옛날에 그런 거 같은 데인가 봐요. 네, 그런 거 같아요. 거기 광고가 막 붙어 있는 사이트인데 여러 가지. 근데 그런 불법 광고들이 많이 붙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위키비키? 뭐 그런 이름이죠? 비키위키? 아, 그 달라요. 뭐 영어예요. 제가 한 것도 지금 영어예요. 비키위키, 위키비키. 영어 기사인데 비키 이건 아니잖아. 그 영어는 아니었어요. 네, 딱 들으면 아는데. 네. 딱 들으면 안 돼. 들으면 아는데 제가 말은 못하는. 아하. 그러니까 뭐 객관식으로 나오면 알지만 주관식으로는 쓸 수 없는. 아하. 그럼 어른들은 말씀하셨지. 그건 완벽하게 아는 게 아니야. 그렇죠. 즐거운 게 그 애니메이션이 있고 저도 그 교회를 다니니까 그런 공동체가 있거든요. 청년들이랑 최근에 여행도 다녀오고 해가지고 그런 재미들 사람 만나는 재미들이 좀 있었어요. 일이 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 시즌이라서 마지막 여행이었지 않나. 인천을 갔다 왔습니다. 뭐 했어요? 인천 가서 좋은 숙소에서 네. 좋은 잡아서. 숙소라고 하니까 궁금하네. 뭔가 오피스텔 같은 데인데 34층 에어비앤비로 네, 갔는데 높은 데에서 되게 시티뷰로 배경을 보니까 뭔가 여기 뉴욕 그럼 아닌가? 34층에 있었어요? 네, 숙소가 인천 뉴욕에 갔다 오셨어요? 막 바다도 살짝 이렇게 보이고 와, 되게 좋았어요. 몇 명이서요? 저희 6명. 네. 하고 차이나타운도 가고 네. 중국 음식도 먹고 그랬습니다.
오늘의 미소팟 시즌4 3화 주제는 나와 다른 가치관 또는 생각을 가진 사람과 대화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같은 시대, 같은 공간 속에서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서로 잘 지내기 위해 혹은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는 나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소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렇다면 미디어 교사들은 나와 다른 사람과 어떻게 소통하고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메인 주제인 질문인 나와 다른 가치관을 가진 친구가 있는지 먼저 궁금하거든요. 주변에 좀 나랑 가치관이 다른 친구 없으세요? 근데 이게 또 친구의 정의부터 가면 또 넓어지긴 한데 좀 넓게 생각했을 때 난 친구보다 가치관도 어려운 것 같아. 가치관. 가치관이 여기엔 안 써 있는데 저희가 질문에 넣었을 때는 그런 뭐 종교가 다르거나 혹은 정치 성향이 다르거나 네.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저는 제 주변의 친구 중에 정치 성향이 다른 친구가 몇 있어가지고 그리고 또 종교가 다른 친구들도 있고 그 친구들이랑 많이 다르면 사실 가까워지긴 좀 어려운 것 같긴 해요. 참 논쟁을 크게 한번 벌인 적이 있어가지고 꼭 정치색이 좀 다르면 부딪히게 되는 경우가 한 번씩 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사도 저번에 한번 낙검수 얘기하면서 네, 맞아요. 한번 있었잖아요. 가족 중에서. 그러니까요. 그럼에도 우리는 가족이니까 혹은 친구니까 같이 지낼 그죠. 많죠. 그렇게 보면은 얘기를 안 할 뿐이지 네. 그냥 일상적인 얘기만 하고 살기 때문에 꺼내지지 않았을 뿐이지 이런 가치관에서 부딪힐 상황들이 되게 많겠죠. 그래서 지금 딱 얘기하다 보면은 뭐 예를 들면은 그 친구까지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막 친하게 지내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미디어 교육을 하다 보면 학생들도 여성과 남성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 바가 좀 다른 경우들도 상당히 많이 만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학교 안에서 그 참여자와 강사로서 네. 존중을 하되 내가 생각하는 맞다고 생각하는 것 또는 틀리다고 생각하는 것,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표현을 적극적으로 할 때도 있고 네. 또는 조금 돌려서 얘기할 때도 있고 재미있게 얘기할 때도 있고 이제 그런 방식으로 지내는 것 같아요. 가까운 친구 중에는 없는 거죠. 근데 가까운 친구 중에는 뭐 예를 들면 돈의 가치에 대해서 좀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 네. 은 그냥 친구로 지내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런 거는 사실 그것도 맞는 걸까? 돈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어디에 쓰느냐의 문제도 그렇죠. 가치관이 뭔가 가치관이 다른 거죠. 다른 거라고 생각을 네.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나는 돈이 있어도 저기다 안 써 이렇게 생각한다면 저는 저희 부모님이랑도 되게 특별히 아버지하고 되게 그런 돈에 대한 가치관이 좀 많이 다르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부모님과도 그래서 그걸로 많이 싸우기도 했었는데 전 다 싸우네요. 저는 어떻게 보면 나와 다른 사람과 다른 친구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는 편이기 때문에. 근데 좀 그게 좀 편하니까 또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서로가. 그래서 그 친구랑은 잘 지내요? 정치사 그 친구는 아예 그쪽으로 나간 정치 쪽으로 나간 친구여서 잘 보지도 못할 뿐더러 근데 인사는 하죠. 만나게 하면 그런 얘기를 하지 않으니까. 근데 가까이 지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저는 교회 안에서도 이게 되게 성향이 다양하거든요. 많이 싸웠었어요. 다른 사람이랑. 형이 한 명 있었는데 굉장히 보수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많이 논쟁이 있었기도 그러니까 했었고. 종교는 같지만
네. 그 안에서 또 다른 가치관으로는 대립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아. 그 안에서도 굉장히 보수적인 입장이 있고 좀 더 맞아. 개방적인 측면도 있고 한데 네. 거기에 대한 논쟁도 많이 있었었고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이 질문에서도 나와 다른 가치관을 가진 친구가 있나요? 있죠. 그리고 친구가 될 수 있죠. 왜냐하면은 그게 얘기를 꺼낼 만한 계기가 없었거나 또는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지 않았거나 또는 피하거나 또는 그건 그렇게 이 친구를 만나는 데서 중요하지 않다라고 선택이 되어지면 굳이 꺼내지 않고 지내는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어제 제가 딸의 대화를 왜 봤을까 이 원고를 받고서 되게 너무 힘든데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그 영화를 그냥 봤는데 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좀 하라고 그 영화를 내가 보게 된 건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지금 말한 대로 딱 그냥 가족 안에서 엄마와 딸이 어쨌든 가치관의 대립으로 인해서 굉장히 그 인정하지 않는 거거든요. 엄마가 딸을 그런 광경을 보면서 왜 딸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이 부정한 마음을 딸에게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그 딸의 상대에게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면서도 왜 저런 방법을 쓰고 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답답함이 있었던 게 하나가 있었고 엄마 또한 자신이 일하는 직장에서 가치관이 다른 직원과 계속 부딪히는 근데 끝까지 엄마가 하고 싶은 것을 찾아가거든요. 네. 그래서 엄마와 딸이 되게 닮아 있는 듯 하지만 또 어떤 공간에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둘의 모습을 보면서 되게 뭐 부딪힐 수밖에 없구나. 누구나 어디서든 어떻게든 가장 가까운 관계에도 그렇게 맞아요. 다른데. 근데 또 친구도 될 수 있구나. 다르지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네. 근데 가치관이 다 말한 대로 가족이어도 다 같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같이 이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과 다 똑같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굉장히 가까운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랬을 때 아까 이야기를 한 것처럼 이 가치관이 다른 게 더 나한테는 중요한 건지 아니면 관계를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한 건지에 따라서 이제 멀어지거나 아니면 또 이제 더 뭔가를 시도하거나 이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저도 많이 부딪혔던 것 같거든요. 제 주변에 이제 활동하면서 만났던 사람들하고 많이 부딪혔던 거는 그 성평등과 관련한 문제, 이제 페미니즘이나 이런 거에 대한 그 인식 이런 거 때문에 좀 많이 부딪혔던 경험들이 있는데, 이제 처음에는 그러니까 이거는 부딪혀도 소통이 안 되고 안 부딪혀도 소통이 안 되는 맞네. 어떤 벽 같은 느낌을 굉장히 많이 맞네, 받았어요. 네. 그래서 그러면 그냥 눈치라도 보게 부딪히자 이렇게 막 했는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계속 이렇게 싸우고 막 그 이제 비판하고 비난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사람이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를 같이 뭔가 도모하거나 해결하거나 이럴 수 있는 사람도 잃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게 너무 큰 나한테 이제 딜레마라고 해야 될까? 이제 그렇게 다가왔었던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거를 그렇죠. 어떻게 잘 소통해야 될까? 네. 이제 이게 참 어려웠었어요. 그러니까요. 두 번째 질문이기도 한데 그 다른 사람이랑 이해는 진짜 어려운 것 같고 대화라도 해야 되는데 대화도 참 쉽지 않은 것 같거든요. 중간에 맞아. 뭔가 사회자라도 있으면 정말 중간에서 뭐 손석희 아나운서나 이런 분들이 중재하는 사람이라도 있으면 좀 뭔가 감정적이지 않고 좀 치우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
보통은 함께 1대1로 만나거나 중간인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꾸 주장만 서로 하게 되면서 감정적으로 이렇게 깊어지기도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이게 참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사실 사람은 보편적으로 아니라고 하지만 그냥 내가 맞고 너는 틀려라고 하는 생각이 좀 깔려 있는 것 같아요. 누구나 조금. 아무리 그거를 안 그러고 이제 다르다라고 우리는 그거를 바꿔서 말을 하잖아요. 하지만 그렇게 진짜로 생각하고 대화를 하는 것은 진짜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마음에서부터 시작된 대화는 대화라고는 하지만 결국에는 감정이 이제 더 격해지거나 아 제가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구나를 확인하는 자리인 경우들이 좀 많았었던 것 같고 저도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냥 아 어차피 사람은 변하진 않아 이제 이렇게 저는 좀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럴 바에는 사이라도 좋자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하는 시기가 왔었던 것 같고 지금은 조금 이제 정말 진짜 그 마음을 먹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나는 맞고 넌 틀려가 아니라 나도 맞을 수 있고 너도 맞을 수 있고 너도 틀릴 수 있고 나도 틀릴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자. 이제 그렇게 조금 마음을 언제든 그리고 이제 지금은 맞았지만 다음엔 또 틀릴 수도 있고 네.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진짜 모든 건 다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걸 기저에 깔고 네, 좀 사람도 이해하려고 또 해보고 이야기도 해보려고 하고 그러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대화 자체에 있어서 전혀 내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은 대화하려고 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 사실 그쵸. 시도를 하지 않죠. 방금 말씀해주신 그 생각들을 기본으로 깔고 있어야 대화가 통하는 맞아요,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냥 내가 맞다고만 생각하시는 분들은 대화가 힘들죠. 그리고 이사가 얘기했던 그러면 관계라도 좋자 이렇게 근데 저는 그것도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관계가 유지된다고 하는 거는 어쨌든 서로에 대해서 그 최소한의 신뢰나 애정이나 이거를 계속 유지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조차 없으면 소통이 안 되니까 그거는 저는 이후에 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여지를 가능성을 계속 이렇게 남겨주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리 저 사람하고 나하고 친한데도 어떤 벽을 이제 느끼는 순간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애정이 있다면 거기에서 끝나지는 않잖아요, 관계가. 그래서 어떤 관계를 이제 맺고 있고 유지를 하고 싶은가가 또 이제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제 제가 미디어 교육을 하면서 배운 점도 있는데 비즈니스일 때는 마음이 여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렇죠. 교육 현장에서 맞아요. 내가 저 사람이 내 만약에 가까운 누구였으면 화를 버럭 내고 먼저 막 비난하고 이랬을 법한 일도 왜 그러셨나요? 이제 예를 들어서 더 여유 있게 질문하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하고 근데 그런 그 교육할 때는 그런 마음의 힘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비즈니스가 좋기도 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방법도 괜찮은 방법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내가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기도 하네요. 진짜. 저도 교육할 때는 되게 그렇죠. 더 너그러워지는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이 질문을 하게 된 이유는 저번 방송할 때 그 얘기가 좀 많이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 사회가 너무 양극단으로 좀 많이 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더 막 극우 세력은 극우로 가고 근데 모르겠어요. 뭐 이런 게 민주주의 사회 안에 살면 그런 분들도 있는 게 당연한 거고 또 아닌 분들도 반대편에 있는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 이분들이 그래도 같은 공간에 살고 있고 그리고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들을 그냥
아예 이렇게 제거를 하고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도 같이 공존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맞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아예 이걸 외면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미디어 교사로서 좀 함께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또 교육 안에서도 참여자분들이 다양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도 같이 꺼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맞아요. 장들을 만들어주는 역할이니까. 맞아요. 저도 이게- 그래서 미디어 교육을 좋아하는 이유가 네, 저는 사실 미디어 교육이 예전도 그렇고 과거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제 삶이나 저의 가치관도 되게 많이 바꿔놨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그 타인을 대하는 마음가짐이나 태도도 되게 많이 바꿔놨고 그래서 이런 미디어 교육이 뭐 팟캐스트나 영화나 또는 신문이나 이런 것들을 직접 만들어내고 또 그것이 이제 뭔가 이슈화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소통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긴 한데 그냥 그 안에서 그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끼리라도 제대로 소통이 될 수 있게 해주는 그 기능만 하더라도 나는 굉장한 역할을 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나와 참여자의 미디어 교육으로 인해서 정말 잠깐이지만 그런 시간들을 만났던 순간들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게 뭐 한 번 한다고 해서 계속 관계가 계속 좋아지고 유지되고 뭐 그 소통이 활발하게 일어나진 않겠지만 그런 순간을 만나는 것과 만나지 않은 건 되게 큰 차이가 있을 텐데 네, 적어도 저희들과 함께한 미디어 교육 안에서는 그런 시간들을 만날 수 있게 저 또한 제가 그 분들을 언제 만나겠어요 정말.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만나게 해주는 게 굉장히 좋았다.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정말 가치관 뭐 예를 들면 어르신들만 만나더라도 남성과 여성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이렇게 다를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를 통해서도 이제 저런 생각들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분들이 살아오신 인생이 다 이렇게 그냥 존경하게 만드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것도 내가 기존에 내가 가져왔던 사회 안에서 내가 바꾸려고 했던 그런 방식과 좀 다르게 그분들을 대하는 걸 보면서 이게 하나의 일관된 뭔가 나의 가치관을 가지고서 말할 건 또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던 그런 순간도 많았고, 네. 오늘 것 그 같아요. 보수 교육이 아니라 뭐였죠 오늘 했던 게 정기회의, 네, 교사 정기회의. 교사 회의 때 뭔가 보수 교육이나 이런 거 얘기할 때 지금 미디어 환경이 많이 바뀌고 하는 부분들 때문에 어떤 갈피를 잡기 힘들다는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왔는데 근데 뭐 미디어 환경 많이 달라지는데 정작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이 저는 되게 중요하고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사실 뭐 도구는 뭐 바뀔 수 있겠지만 그 안에서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은 결국 참여자들과 만나고 함께 소통하는 자리들을 만들어내는 건데 그런 것들을 굳이 막 우리가 트렌드에 막 다 쫓아갈 게 아니라 지금 이미 돼 있는 것만을 가지고도 우리가 충분히 더 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내용들을 잘 잡고 가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들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익산센터가 딱 그 말한 지금 그 지점을 되게 고집하고 왔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 버티지 못하는 상태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푸시하는 이 외부에서의 그 네. 압력이 그래서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네, 그런 고민들이 될 수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그러니까 저도 미디어 교육을 하면서 굉장히 이제 저한테 감동을 주는 만남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고 이 미디어 센터가 그런 교육을 계속 유지를 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지만 이 변하는 환경이 어떻고 거기에 어떻게 대응할까 이거를 같이 고민하지 않으면 지금 네. 있는 것도 유지를 해나가기가 쉽지는 않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우리는 이 미디어 시대에 대한 계속 어떤 모르겠어요. 인문학적인 성찰을 계속 해야 되는 걸까? 그렇지. 막 이런 생각도 맞아요. 이제 그
그런 교육이 여기에서 더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 걸까? 막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랬던 모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맞물려 가야 하는 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우리라도. 도구는 바뀌되 그 안에 가져가야 할 가치는 그래서 그러면 나와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미디어 교육으로 맞아요. 해결하는 그렇죠. 건가요? 맞아요, 진짜. 그래서 나의 이야기를 꺼내게 하는 거가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내가 왜 이런 생각을 고집하게 되었는지 이런 얘기를 자연스럽게 하다 보면 너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좀 이해가 된다. 이제 이런 좀 마음이 열리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작업들이 이렇게 계속 이어지면 나는 되게 정말 농담이 아닌 네. 이제 소통인 것 같습니다. 소통과 성찰과 소통과 성찰과 이렇게. 맞아요. 네. 미디어 교육이 답이네요, 진짜. 그러니까 미디어 교육도 하려면 그 생각도 같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나의 다 각자 맞아요. 가치관이 맞아요. 있고 음. 지향하는 바가 있을 텐데 그걸 고집하는 게 아니라 좀 열린 마음으로 좀 네. 받아들일 수 있는 네. 마음들이 있어야 또 이것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미디어가 그러니까 미디어라고 하는 게 양면성, 뭐라고 특성, 본질. 근데 미디어는 그 결국에 많은 사람들에게 대중화,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어야 하고 어쨌든 찾아야 하는 그런 특성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뭔가 개인화, 다양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취약해질 수밖에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게 미디어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그 미디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따라줘야 하는 게 그 개인의 그 고유성 또 다양성의 또 가치 이런 것들을 함께 배우지 않으면 이 미디어는 어떻게 보면은 전혀 득이 되지 않고 우리 사회에서 그런 것을 훼손하게 더 이렇게 만드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리터러시를 뭐 엄청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 이런 거를 알아야 하는 거라고 하는 게 교육을 하면 할수록 그거거든요. 이 친구 학생들과 무엇을 얘기해야 하나 이제 이런 얘기 찾다 보면은 결국에 알맹이는 그거라는 생각이 저는 더 강하게 드는 거죠. 지금 학교 교육에서도 이런 이야기들을 교육을 하고 있다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선생님들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는데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항상 다를 거예요. 해마다도 다를 수도 있고 교육마다 또 느끼는 바가 달라지면 또 교육이 바뀔 수 있긴 하지만 저는 조금 결국에 미디어도 우리 사회에서 결국에 나를 잘 표현할 수 있게 해주고 그것을 통해서 사회의 구성원들도 다 다양하고 고유한 존재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집단화하거나 뭔가 일반화하거나 그렇게 미디어를 이해해서는 안 된다. 이제 이런 것들을 더 많이 활동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긴 한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얘기하다 보니까 또 미디어 교육 쪽까지 왔는데 사실 미디어가 전부잖아. 사실 세상은 난 좀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다 대입할 수 있죠. 사실 네, 미디어로 맞아요. 보면 네. 지금까지 나와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과 대화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방송 소감 한번 나누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어떠셨나요? 다들 걱정이 많으셨는데 이번 주제가 어렵다고. 네. 저도 지금도 어렵긴 한데. 오늘 아침까지 편집을 거듭하고 이제 최종을 올렸었던 건데 아까 업로드를 했던 건데 듣다가 너무 그게 재밌는 거야. 도, 솔. 그게 뭐죠? 나는 기억이 안 나. 고래핑. 내가 얘기하면서. 내가 항상 저기 주원 쌤이 평온하다고 항상 도를 유지한다 그랬더니 네네. 오늘도 그랬나 봐요. 아니 내가 그랬어 내가 오늘은. 심지어 2박자로 나는 얘기한 것 같아서 큰일 났네. 너무 천천히 얘기를 하지 않았나. 오늘 뭐. 그래서 조금 들으시는 분들이 저의 목소리를 듣고 졸리지 않았을까 하는 걱정이 좀 드는 방송이었습니다. 잠을 좀 못 주무셔가지고. 네. 근데 어쨌든 되게 어렵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평소에 고민하던 거네요. 네. 그래서 또 재밌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네, 저도 어려웠는데요. 아무 생각이 없었지만 또 이야기를 두 분이 잘 나눠주셔서 같이 끼워서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잘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저 애니메이션에서도 네. 아까 지구의 운동에 음. 대하여에 대해서 거기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사실 생각이 같은 사람들은 시대마다 다 있을 수는 있어도 같은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다 다른 생각들을 갖고 있지만 먼 훗날 봤을 때는 그 시대 사람이라고만 툭 생각을 한단 말이죠. 다양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을지라도. 근데 그렇게 봤을 때 우리도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더 넘어선 못 살잖아요.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동료애를 갖고 네. 동시대 사람이야. 그래서 좀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우리가 이 21세기는 좀 다양한 생각들이 있어도 서로를 좀 존중하고 소통하는 시대였다라고 봐줄 수 있는 미래 세대가 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전 제가 이 시대에 살아도 네. 그렇게 생각 못하게. 아니, 전쟁을 하고 있고 다 없애버리겠다고 막 죽이고 있고 심지어 막 처단하라 막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생각이 달라서 뭐랄까 그러니까 같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내가 나를 없애겠다는 사람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같이 살 수 있을까? 이제 그게 그러니까 이제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거잖아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맞아. 그러니까요. 그런 제재하는 방법도 있어야 되는 것 같고. 기본적으로 아무리 가치관은 달라도 공통적으로 이거는 건드리지 말아야지 이런 것들이 합의하는 있을 점이 있죠. 텐데. 네, 그러니까 어떤 폭력이라든지. 그러니까 네. 그런 것들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사회인 듯한 느낌. 맞아요. 네. 그렇지만 오늘 그 이야기하면서 제가 그 미디어 교육을 하면서 어떤 감동받았던 순간이라든지 그 참여자들과 함께 모두 막 이렇게 반짝반짝 빛났던 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떠올릴 수 있어서 저는 네, 참 좋았습니다. 저도 진행자 입장에서 어떻게 진행할까 고민이 많았는데 잘 진행하셨어요. 궁금하긴 했는데 이걸 진짜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를 너무 저도 답이 없으니까 사실 이거에 대해서 딱히 세워져 있는 게 아니어서 고민이 됐는데 그래도 다 말씀을 잘 해주시고 재밌게 해주셔서 네. 전 뭐 하다 쌤한테 무슨 일이 있나? 아니야 궁금했어요. 사건이 저번 있었나? 방송 때도 그렇고. 네. 웃기다. 그리고 네 그렇습니다. 마무리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 네. 저기 제목이 우리 친구가 될 수 있을까이어가지고 아 네. 제목도 의미심장했습니다. 우리 친하게 그래도 지내자. 고민 많이 하고 낸 제목과 제목이에요? 질문과 네. 네 지금까지 미소팟이었고요. 패널의 이사 오이 진행의 하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